자, 시작하겠습니다. 4월 28일 날 시험 봤던 거 중간고사 채점은 아직 안 했지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했던 거하고 뭐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 혹시 답안 채점한 게 다음 주 중에는 못 드릴 것 같고 한 2주, 3주 뭐 또쯤 하여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때 혹시 이 답하고 뭐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시험 문제는 5문제인데 그중에 4번에 스택과 큐의 오버플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그냥 책이나 노트한 거 잘 옮겨 적으시면 되게 그렇겠죠. 그래서 뭐 능력이 있으셔서 책도 안 갖고 오신 분이 있으시긴 하지만 일단 필기한 것도 안 갖고 오시고 그럼 뭐 알아서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점수 주기 위한 거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를 내고 나면 이 100점이 있어도 문제고 빵점이 있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빵점이 없으니 0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드린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꼭 의문을 가질 필요 없이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이 알고리즘 작성한다든지 설명하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문제는 이런 거 있죠. 2분의 4 더하기 3분의 5 더하기 뭔지 모르지만 아주 그 차이가 이 둘씩 나겠죠. 그래서 n-2분의 n 이렇게 생긴 거를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은 반복문으로 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건 뭐 for를 쓰던 while를 쓰던 아니면 고투문을 쓰던 하여튼 반복했으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재기호출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다 대충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빼고 두 번째 거에 대한 답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기호출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수식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순환식. 그래서 이거를 FN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F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 하나씩 하나씩 감소돼서 들어가죠. 이거 하나씩 증가되는 거니까 4 다음에 5, 그 다음에 이건 6이고 0이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날 테니까 그걸 역순으로 쓰게 되면 여기가 n이면 그 다음에는 f의 n-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할 테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보니까 n-2분의 n 이렇게 된다 이죠. n일 때 n-2고 n 이렇게 된다 이거죠. 조건은 여기가 n이 최소한 4라고 하는 값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4 이상일 이렇게 되겠죠. 4 이상일 때 이런 수식을 적용하면 되고 만약에 n이 4였다. 4 이상. 4보다 큰 4 이상이고 이렇게 되면 2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걸로 이거 문제를 풀면 될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적용하면 되니까 근데 합을 구하게 되면 분수식이니까 실수로 나오겠죠 결과가.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일단 합의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sum 아니면 f라고 썼으니까 f.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정수 값들이죠. 그래서 정수. 자, 여기 매개 변수 그냥 n이라고만 쓰셔도 큰 문제 없이 점수는 드립니다. n이 4이면 그냥 2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만약에
4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리턴. 그래서 이걸 수식을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다시 f에 n-1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면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 이거 써주시면 되죠. 매개 변수 n 나누기 n-2. 이걸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작성하셨으면 그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반복문은 for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4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만약에 뭐 썸이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썸은 이 썸 더하기 여기 이 해당되는 거니까 이 i 마이너스 2 빼기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썸은 대략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뭐 이거 비슷한 거 많이 했죠. 뭐1 더하기 2 더하기 3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합을 구하는 것도 했고 팩토리얼도 했죠.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뭐 이런 식을 가지고 n 팩토리얼 이런 식의 거를 알고리즘 한 거를 이런 것만 조금 바꿔 쓰면 되는 거니까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진 추리가 있는데 이진 추리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노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1, 4, 7, 8, 9, 11, 4, 5, 0 그렇게 뭐 0. 뭐 아무래도 숫자이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작은 값,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이거를 찾아라라고 하는 거죠. 가장 작은 값을 큰 값을 맥스 밸류라고 하고 민 밸류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거 그냥 트래버스로 하는 걸로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인지 아닌지 찾아서 저희 이 비교한 값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은 뭐냐 하면 뭐 특별하게 저희 이 인쇄해 줄 필요도 없고 요거 초기값만 정하면 되겠죠. 가장 큰 값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걸 갖다가 양의 정수라고 제가 문제를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양의 정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니까 이거는 뺄게요. 10이라고 하든 100이라고 하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은 100이 될 테고 가장 작은 값은 1이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장 큰 값, 그러면 여기서 시작할 적에는 초기 값을 뭐를 주냐 하면 제일 작은 값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0을 주고 예를 들어서 이 작은 값을 찾으려면 제일 큰 값, 예를 들어서 세 자리까지 된다면 999, 뭐 이렇게 잡던지 아니면 뭐 이거보다 더 큰 값을 이 상수값을 주고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바이너리 추리를 갖다가 쭉 운행해 주는 알고리즘에서 프린트문을 빼고 거기에 if문을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 루트라고 하는 걸로 한번 잡아보죠. 이거 못되고 그냥 이렇게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되겠다. 이 그 정수값이니까 맥스 밸류, 민 밸류 이렇게. 첫 번째 이게 이제 그 노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끝일 수도 있으니까 포인트가 널이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널이면 리턴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find.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에 이번에는 이 왼쪽을 가리키든지 오른쪽을 가리키든지 해서 이 만약에 인어더 추리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다음에 맥스 B 민 B. 그래서 여기 제 그 리커시브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가 그 인어더 방식일 적에는 프린트문을 쓰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맥스 B라고 하는 거와 포인트 값의 데이터 부분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더 크다라고 한다면 맥스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현재 값을 제일 작은 거 0으로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데이터 값을 바꿔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미니멈 값을 찾기 위해서 포인트에 데이터하고 비교해 봤더니 미니멈 값이 이게 더 크다. 그럼 이게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미니멈 밸류 값을 데이터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왼쪽 노드 차일드 따라갔으니까 이제 오른쪽 차일드 따라가면 될 거다. 그리고 맥스 B 미니멈 B. 널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리턴 할 테죠. 이렇게. 음, 리턴이라고 썼을 테 그래서 시작할 적에 메인에서는 이걸 부르면 될 것 같아요. find라고 하는 거 하는데 여기 루트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시작하고 맥스 값은 얼마로 찍으면 되냐면 0으로 시작한다라고 했고 미니멈 값은 999로 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호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정도의 논리적인 것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거 없이 인오더 방식이었는데 나는 프리오더 방식이나 포스오더 방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이거를 이 이와 같이 레벨 단위로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래서 레벨 단위로 검색해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이 그거를 레벨 트래버슬이냐 아니면 인어더 트래버슬이냐 프리 오더 트래버슬이냐 아니면 포스트 오더 트래버슬이냐 어떤 걸 써도 큰 문제 없이 각 노드들을 다 방문할 거니까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진 추리에 대한 연결 구조를 배열로 바꾸라고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구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죠, 이거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여기 루트 이게 이런 게 주어진 거죠. 가정하는 이런 추리가 이미 있다라고 가정하고 알 수 있는 건 요거만 제공된다. 루트만 제공이 됐을 때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 이거를 변환을 하는데 뭘로 변환하냐면 배열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배열로 변환하니까 우리 루트에서는 1번 위치에 만약에 이걸 어레이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것만 쓸게요. 어레이에 1번에 1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요거 곱하기 2한 부분에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한 거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3이 되고 여기에 9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4 다음에는 여기가 2니까 여기다 곱하기 2한 거. 여기가 4번. 여기에 5. 그다음에 5번 인덱스 위치에 3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렇게 오른쪽 차일드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11. 그럼 9 다음에 여기가 6, 7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없고 9에 곱하기 2한 거 더하기 1. 그래서 곱하기 2 더하기 1 한 데다가 7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1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비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이렇게 된 거로 변환해 준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문제죠. 자, 이것도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 추리 세브스 알고리즘을 조금 변형하시면 돼요. 거기다 인덱스라고 하는 게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2 더하기 1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만 좀 고려해서 이 알고리즘을 작성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자, 이렇게 이름을 한번 줘보죠. 그리고 루트 노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이 메인에서 넘어가는 거라고 보고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그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이런 배열로 바꿀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동수값이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A만 썼으니까 A. 그리고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1 다음에 2, 3, 4 이런 인덱스 값이 들어가니까 또 하나 이렇게 이제 그 세 개의 이제 매개 변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포인트 값이 널이었다. 그러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리턴은. 아까는 이제 난널 가지고 했는데 이제 널 가지고 한번 해보죠. 널이든지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인덱스 값을 보니까 여기 배열이라고 하는 게 최대의 어떤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스 사이즈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배열을 만들 수가 없죠.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알고리즘을 종료시켜 준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A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넣는데 인덱스 위치에다가 메인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데이터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프리 오더 방식을 가지고 해준다. 그래서 먼저 루트,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다시 요거 페런트, 차일드,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페런트에 대한 거를 배열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니까 트리, 투, 어레이. 이건 어떻게 되냐면 현재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에 왼쪽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걸로 가고 그 다음에 어레이는 그대로 똑같고 뭐 이것도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는 요 인덱스 값이 왼쪽이니까 이렇게 왼쪽은 곱하기 2 하죠. 따라서
하게 되면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 자,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 현재 포인트에서 오른쪽 그리고 그거를 배열에다 집어넣는데 A라고 하는 배열에 넣는데 이거를 2 곱하기 인덱스 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1한 위치에다 집어넣죠. 그렇게 하면 알고리즘이 작성이 되지 않을까. 메인에서는 요거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루트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뭐 루트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어레이를 그냥 A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고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해야지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써도 되고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이거 써야 되냐고 자꾸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런데 요거는 제가 뭐 그 핵심 채점하는 데 넣지는 않겠습니다. 4번은 오버플로우에 해당되는 것만 얘기했어요. 언더플로우는 안 하고 오버플로우에 해당. 스택과 그다음에 큐. 오버플로우 처리에 어떤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거죠. 이거를 가정하기를 배열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고 만약에 나는 이걸 링크드 리스트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오버플로우 이게 조금 다르게 없겠죠. 물론 저희 그 메모리가 아예 저희 그 주기억 장치라든지 아니면 보조 기억 장치까지 겸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그게 고갈됐다라고 한다면 오버플로우가 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웬만해서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한다면 배열 사용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저희 그 스택에서 이 오버플로우가 되는지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그 포인트의 탑 포인트라고 하는 거 스택의 경우는 탑 포인트가 이거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큐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를 보는데 큐의 경우는 저희 그이 뭐 탑과 아니 저희 그 헤드하고 테일로 뭐 보시던지 아니면 이 큐를 이 서큘러 큐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달아주시면 더 좋긴 하겠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서클라 큐가 아니래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번 문제 저거는 그냥 다 점수 드리기 위한 거니까 웬만큼 쓰시면 다 그냥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채점을 안 해서 채점하다가 또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어요. 자, 이런 이제 5번 문제를 팔린드롬이라고 얘기한다. 팔린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드리던 이렇게 읽어드리던 동일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사람 이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정인정 그러면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도 정인정, 거꾸로 읽어도 정인정 이런 식의 결을 갖다가 팔린드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여드렸죠. A, B, B, C, B,
이렇게 생긴 경우에 팔린드롬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읽어드려도 동일하고 이쪽으로 읽어드려도 B, C, B, A 이렇게 된다. 이런 걸 갖다 팔린드롬이다 하나죠. 이런 걸 갖다 찾으려면 어떻게 그 검사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찾아봐라. 자, 이거는 그냥 저희 그 여기서부터 좀 읽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일부만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죠. 이 그 요걸 배열로 집어넣었던 넣었다라고 가정하고 커런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됐다. 여기 있는 걸 L 포인트라고 또는 LC 커런트라고 이쪽을 R 커런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여기가 1번, 2번, 0번부터 할까요? 이렇게 됐더라. 이거는 항상 감소하면서 들어가면 되고 이거는 증가하면서 들어가면서 같은 값인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L 커런트 값하고 R 커런트 값하고 이걸 음, 다를 때까지만 가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L 커런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르다라면 먼저 여기서 이 L 커런트에 여기 A에 L 커런트하고 이 배열을 A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A에 R 커런트 이렇게 된 거를 비교하는 걸로 알고리즘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되고 R 커런트에 해당되는 건 R 커런트 값을 하나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다가 만약에 이게 같은 값이 나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 같은 값이 나왔다는 문제가 없고 여기서 else return false 다른 값이 나왔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같은 값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맨 마지막에 이 A의 LCUR의 포인트하고 A의 RCUR의 포인트가 동일하다면 리턴이 그리고 else return 다르다면 false. 자,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여기 물론 뭐 서브루틴 네임 하기 위해서 compare라고 하는 걸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가능하다면 조금 쉽게 내려고 했는데 혹시 쉬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3시간 정도 드렸으니까 웬만큼 다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딱 쓸 경우요. 딱 쓸 경우는 여기가 BB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만 조금 고쳐주면 되겠네요. 그거만 좀 고쳐주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제가 해볼게요. 그냥 뭐 그냥 대충 이런 식의 그 논리적인 것만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손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 알고리즘을 직접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작성하는 거라서 큰 문제 없이 논리적인 걸 이해하셨다라고 한다면
점수를 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중간고사는 다 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 기말 시험 때는 좀 과목들이 많이 몰려 있고 범위도 넓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긴 하지만 하여튼 여기 학생 수가 많으니까 A 등급 받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제 진도 나갈게요. 오늘부터는 그래프를 할 건데 그래프를 하기 전에 제가 저희 깜빡하고 과제를 올리지 않았는데 과제를 하나 그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리 그리는 걸 갖다가 과제로 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저번 때도 작년에도 한번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 내셨던 걸 보니까 아주 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 대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진 추리 이거 과제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이 이진 추리 그리기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그리는 알고리즘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는데 뭐 검색해 보면 만약에 1, 2, 3 뭐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나와요. 여기가 이거 줄이 없이 이렇게 생긴 것들 그려가지고 나오는 거 있어. 이걸 갖다가 이 90도 틀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어디 속속된 건지 잘 안 보이죠. 3의 왼쪽 차일든지 오른쪽 차일든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뭐 이건 동그라미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식의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추리를 그려서 어, 과제로서 제출해 주시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또 과목 듣는 분도 계셔서 그것도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간단하긴 하지만 오늘부터 한 3주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드리는 거죠. 너무 이것도 저희 요즘 제가 숙제 드리기도 좀 겁이 나는 게이 챗GPT한테 그려줘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작성해줘 그러면 웬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또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난 다음에 챗GPT라든지 상성 이제 그 생성 AI 도구들이 해주는 것들을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과제를 안 내면 성적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최소한 2번은 내라는 것이 제가 제 그 관점이 아니라 학교 관점도 아니고 교육부 관점이에요. 교육부가 이제 그 감사하는데 잘못하면 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왜 과제도 안 내고 과제 점수를 다 줬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재수 없으면 강의하신 분이 구속이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 수 없이 과제를 내는데 가능하다면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과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86건을 다 받으면 혹시 또 알고리즘도 있고 가지고 그 혼선을 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꼭 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다시 과제 문제를 거기다 탑재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요거 그리는 걸 하는데 요 데이터 지는 건 알아서 몇 가지를 데이터로 주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바이너리 추리 이런 모습을 하세요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정이진 추리가 됐던 이런 식의 뭐 추리가 됐던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는 그냥 일반적인 추리가 됐던 건 알아서 그려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엔 저렇게 안 그리겠죠. 이렇게 안 하겠죠. 다 이 그래픽 도구를 이용해서 하니까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겠지만 그래픽까지 안 하더라도 이렇게만 해도 그냥 큰 문제 없이 볼 수 있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그리는 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새로운 자료 구조 중에 가장 이제 이 강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추리는 사이클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계층적인 형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족보와 같은 형태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쭉 가다 말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래프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따로 저희 수학 쪽에서도 그래플론 해가지고 이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 우리가 다루는 어떤 저희 대수학보다는 기하학 쪽에서 관련된 분야에도 좀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데. 자, 그래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탄생한 거는 요때 탄생했대요. 그러니까 그리 오래된 건 아니죠. 뭐 1400년대도 있고 한글보다도 더 후에 나온 한참 한 300년 늦게 탄생한 수학의 개념이다. 이때 저희 이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오일러라고. 이제 오일러라고 하는 분은 이제 스위스 태생이신데 이 돌아가실 적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쪽에 거기서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래서 이, 이 1776년 경에 이런 개념을 하고 수학에 대한 어떤 천재적인 어떤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자연 로그 할 때 대충 2.7 일이 얼마인가? 2.8인가? 하여튼 이제 8인가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2.7 이제 또 이런 제 숫자 값, 자연 로그, 무리수 요거 개념이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만든 거죠. 이거는 이런 개념에서 나왔다. n을 n 플러스 1 h라고 쓸까요? 요걸 h 값을 점점점 작게 만들면 요거를 무한히 늘리든지 하게 되면 점점 어떤 값으로 가냐면 이게 이런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요게 어디 작용되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이거 아름다워요? 제가 보기엔 아름다운 게 골치 아픈데 수학하시는 분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오일러와 관련된 거다. 뭐 그건 그렇고 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우리나라 같은 곰섬 같은데 서울에 그거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도시 이름이 이 케니스버그라고 그래요. 내가 독일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지역이 독일 지역이었어요. 프러시아. 근데 그게 이 다 뺏기고 지금은 러시아 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케니스버그라고도 해, 케니 히브리지라고도 있는 다리 문제라고. 여기서 시작된 거다. 지금은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겠죠. 또 이제 우리 구글 검색을 하든지 여기 이걸 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뭐 공중 지도가 나오는데 여전히 비슷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죠. 자, 모습은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육지하고 역지가 있고 여기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 사이에 요만한 곰성 같은 섬이 하나 있고 여기도 요만한 어떤 섬이 있고 이거를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과 C, D 이런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걸으면서 B 지역에 있던 사람이 다리를 한 바퀴 다 걸어서 한 바퀴 한 번씩만 걸어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내리 찾았는데 못 찾아서 이 오일러한테 찾아간 거죠. 찾는 방법이 있는지 좀 확인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오일러가 이렇게 그리면 힘드니까 이거를 개념을 바꿔서 나타냈죠. 그래서 나타난 게 이렇게 생긴 정점. 이걸 C, 이거를 A, 이거를 B. 이 정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다리를 줄로 연결했어요. 이걸 edge라고 얘기해요. 여기 D라고 하는 연결 또 C하고 D. 그래서 이걸 정점이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영어로 vertex. 그래서 일단 노드란 말을 안 쓰고 여기선 vertex라고 얘기한다. 자, 다리에 이런 것들이 일방 통행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방 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일 때 edge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방향이 있을 때 arc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것도 뭐 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굳이 바꿔서 쓴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임의의 시점에서 시작해서 A라고 하는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B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를 거쳐 다시 모든 달을 한 번씩만 거치면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그게 이 저 문제고 저기서 시작된 게 바로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이 태동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일단 유한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이런 정점이라고 하는 버틱스가 무한히 있으면 곤란하고 유한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는 두 개의 집합으로 그리고 이 두 개의 집합은 각 두 개로 구성되는데 유한계예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점. 유한계 수로 구성되는 정점의 수는 유한계. 그다음에 연결선 방향이 있던 방향이 없던 이런 거 이것도 유한계. 그래서 정점은 버틱스니까 보통 B로 표현하고 연결선은 H니까 E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두 개의 정점과 연결선으로 표현하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뭐 G1이라고 하든 G2라고 하든 아니면 G라고만 나타내던 더 G로 많이 쓰고 여기에는 두 개에 해당되는 이런 배열 또는 이제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직합과 E라고 하는 집합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이렇게 하고 그때 버틱스도 그래프하고 관련됐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에지도 그래프 G라고 관련됐으면 이렇게 표시한다. 그걸 이건 이렇게도 써요. 이거 ES 붙이던가. 하여튼 뭐 정확히 확인하면 맞겠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차이점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와 추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구분해 보면 여기는 사이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일단 조건이 있고 여기는
사이클 존재가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추리라고 하는 거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그래프는 라고 하는 거와 추리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굳이 이제 그 따져 본다면 이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그럼 여기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고 그 그래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의 하나의 정점들을 도시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시스템과 같이 GPS 내비게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가까이 갈 때마다 계속 새로운 그 계산을 해가면서 현재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만 가장 제그 이 효율적으로 짧은 거리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지를 산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단 거리를 찾는 거다 하죠. 최단 거리 찾는 문제가 굉장히 여기서 많이 사용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최단 거리뿐만 아니라 물류를 이동하는 거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갈 때 그것도 정렬인데 그거를 위상 정렬이라고 하는데도 많이 쓰이게 된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워낙 뭐 광범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프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죠. 회로도를 하나 기판을 만드는데 기판에 선이 붙으면 이 합선이 돼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선이 합선이 되지 않게 이 그 배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최단거리이기도 하지만 서로 겹치지 않게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그 처음에 오일러가 그런 걸 찾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오일러 서킷이다라고. 그래서 오일러 서킷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폐회로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 보게 되면 도시는 얼마든 또는 섬은 몇 번을 반복해도 되는데 이 선을 한 번씩만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지는 한 한 번만 이제 그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오일러 서킷이다라고 한다면 요거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톤이라고도 그렇고 해밀턴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해밀턴이야 또는 해밀턴이라고 하고 해밀턴 패스라고도 그래요. 또는 해밀턴 서킷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에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기 위해서는 에지들은 단 한 번만 반복해야 된다. 다리는 딱 한 번만 반복 건너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섬들은 또는 육지는 몇 번을 반복 지나가도 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버틱스 그는 단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선로든 에지는 여러 번 지나가도 상관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해당되는 것도 유사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 해밀턴이라고 얘기하고 해밀턴 패스 또는 해밀턴 서킷이라고 얘기합니다. 최단 거리하고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가 뭐가 있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이거하고 또 다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를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한다 그래서 트래블링
네, 이거 근데 도시가 굉장히 많을 때 만약에 영업사원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여러 개의 도시를 돌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가는 것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여기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이런 것들 문제를 풀려면 뭐가 중요하냐? 먼저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표현 방법.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하기 전에 먼저 여기 관련된 용어들이 추리보다는 훨씬 많죠. 추리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레벨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고 뎁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디그리라고 하는 정도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이 추리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는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어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추리보다는. 그래서 그 추리보다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중에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골라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또는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디지털 컴퓨터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저희 그 도시와 도시 간에 인접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역곡인데 역곡하고 그 옆에 부천하고 인접해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도시와 도시 간을 어떤 정점으로 표시했다. 그러면 근접하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인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써요. 영어로 adjacent. adjacency라고 하는 건데 형용사로 adjacent. 어떤 경우냐 하면 근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접한 것 사이에 연결해서 아니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 갈 수 있다든지 교통편이 있다든지 했을 때 인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사이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 인접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두 정점이 있으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연결선. 존재하는 경우 두 정점은 인접하다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처럼 오일러라든지 해밀턴이라든지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TSP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경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패스라고 얘기해요. 인접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여러 개의 어떤 지역을 갖다가 통과하겠죠. 그 뭐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뭐 저희 그 대전에도 지나가고 대전 다음에 대구도 가고 그리고 나서 뭐 저희 그 부산을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하지 이거는 어떤 정점 그래서 다른 정점까지 까지의 연결선의 순서열을 갖다가 경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길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길이라고는 예를 들어서 도시만
로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시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시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간다면 어디를 거쳐서 갈 거냐. 우리가 만약에 메시지를 보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서 카톨릭 대학교에서 저기 부산에 있는 어떤 학교에다가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어느 경로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갈 것이냐. 뭐 FTP 방식이냐 뭐 UDP 방식이냐 그걸 떠나서 경로를 거쳐가겠죠. 그래서 그때 이 만나서 쭉 가는 중간에 그걸 갖다 경로의 길이라고 여긴다. 다시 말해서 경로상의 연결선 개수 이걸 갖다 길이라고 보면 되겠죠.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이런 말을 써요. 방연결. 연결은 커넥트라고 하는 걸로 쓰니까 하단 스트로 커넥티비티. 두 개의 정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정점 A와 B에 대해서 보니까 왜냐면 A에서 B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A에서 B로의 연결선. 물론 방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갖다 방향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일방통행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정점이 있고 B라고 하는 정점인데 이렇게 가는 길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B에서 A로 가는 길이 없다면 강연결이라고 안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A에서 연결이 있고 B에서 일단 해서 씁시다. A로의 연결선 이런 걸 갖다가 이 강연결이다라고. 그냥 또 많이 사용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완전 그래프라고 하는 걸 써요. 물론 이제 이거 우리가 이 추리 중에서도 컴플리티드 그래프, 뭐 추리, 풀 바이너리 추리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컴플리티드 그래프라고 하는 완전 그래프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예를 들어서 보죠. 다섯 개의 정점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디로 가나 이렇게 다 연결 직선 코스가 있는 거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는 도시였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게 이 도로망이었다라면 1번 도시에서 2번 도시로 가는데 직선으로 연결되는 이 선로가 있고 또는 이제 그 차편이 있고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2에서 3문 다. 또 3에서 1, 3에서 2, 3에서 4, 3에서 5. 4에서도 1, 4에서도 2, 4에서 3, 4에서 5. 자,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섯 개의 정점을 보게 되면 다섯 개의 정점 중에 두 개 사이에 만 보게 되면 임의 정점 여기 보게 됩니다. 존재하는 이런 걸 갖다 완전 그래프라고. 나중에 뒤에 가서 뭐 이런 걸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에서만 접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NP 문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프가 이제 복잡하게 가는데 이런 형태의 완전 그래프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 7, 6번, 7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 그래프라고 하는 걸 찾게 되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완전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부분 그래프를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것만 찾아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면은 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완전 그래프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규 그래프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걸 보게 되면 1번 정점에서 연결선에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죠. 이런 걸 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점 1에서 차수를 영어로 디그리라고 하죠. 우리가 추리에서도 했었죠. 차일드가 2개 있을 경우, 1개 있을 경우, 없는 경우. 2개 있으면 차일드가 2개 있을 때 차수가 2.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차수라고 하는 거는 연결선의 개수. 여기 4개니까 4라고 얘기한다. 그랬듯이 정규 그래프를 보게 되면 모든 정점, 변수가 동일해. 이런 경우를 정규 그래프라고 해요. 자, 이런 경우 완전 그래프도 저희 그 차수가 동일하지만 이런 경우도 자, 이 경우는 완전 그래프는 아니죠.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것도 없죠. 근데 1번 정점에서 보게 되면 차수가 2, 2번 정점에서 보면 차수가 2, 3번 정점에서 보면 차수가 2, 4번 정점에서도 차수가 2. 이런 경우 뭐라 하냐면 정규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정규 그래프가 아니죠. 이건 차수가 2, 이건 3. 다르죠? 이거는 비정규. 이건 정규 그래프. 이렇게 해서 아까 해밀턴이라든지 오일러 서킷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 그거는 이미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그래프 표현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 추리해서 각 노드들을 방문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에서도 나오는 얘기겠지만 알고리즘은 이걸 조금 더 분리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래프에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 최소 신장 추리라고 하는 번역해서 얘기하는데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최단 거리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응용할 수 있는 이 자료 구조와 저희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시 5분이니까 3시 15분에 시작할게요.